오늘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1985년 7월 7일, 29살의 게일 캐츠 비렌바움이 자취를 감췄어요. 그녀에게는 로버트라는 이름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 로버트가 아내 게일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가 경찰에게 말하길 부부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고 아내 게일이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신고 내용을 듣고 경찰은 뉴욕에서 그냥 흔하게 발생하는 주부 가출로 생각을 하고 게일의 이름을 실종자 명단에만 올려놓은 채 수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게일의 친정 식구들이 여러 번 경찰서로 찾아와서 이건 분명 단순한 가출이 아니다. 게일이 위험에 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가족들은 로버트와 게일 부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고 로버트를 상담했던 의사가 남편분 폭력성이 너무 심해서 게일의 안전이 위험해요 라고 경고까지 했었다면서 실종이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결국 경찰은 뒤늦게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실제 사건 이야기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 이야기 준비해왔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56년에 태어난 게일은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그리고 두 남매와 함께 뉴저지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회사 일로 늘 바빠서 가족들을 등한시했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별다른 애정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게일의 엄마인 실비아의 몫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실비아의 관심은 오로지 자식들에게만 집중이 됐어요. 게일과 동생이 어렸을 때는 그런 엄마의 관심과 잔소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일이 10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게일은 전 과목 A를 받을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또래들보다 1년 먼저 졸업을 하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엄마는 그런 게일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게일은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과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엄마는 딸의 이런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게일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 주립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녀는 대학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요. 사실 젊을 때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하는 건 일상다반사잖아요. 하지만 게일에게는 이 이별이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심하게 방황을 하는데요. 학업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더니 결국 2학년 때 자퇴를 해버렸어요. 이후 게일은 마약에도 손을 대고 2차례 자살도 시도합니다. 이 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도 병행을 하는데 이걸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보수적인 부모 입장에서는 청명했던 딸이 좋은 대학을 갑자기 그만두고 마약에 빠져서 방황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게일 간의 갈등은 갈수록 더 깊어져 갔어요. 게일은 뉴욕 맨해튼으로 이사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댄스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춤에 꽤나 소질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마저도 그냥 중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 후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잠시 수강하기도 하고 밴드 활동에 참여해서 안무를 맡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채로 이 모든 활동들이 끝나버렸어요. 공부도 일도 연애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자 게일은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파티나 클럽을 다니면서 이제 그냥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일은 친구의 소개로 젊고 잘생긴 남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게일의 엄마 실비아는 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딸 게일한테 네가 여자로서 진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으면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 특히 의사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 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게일이 만난 이 남자,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고요. 직업도 좋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던 의사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외과 레지던트였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네, 바로 나중에 남편이 된 그 로버트예요. 로버트는 게일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은 얼마 안 돼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로버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로버트는 1955년생으로 뉴저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7살 때 헤이든 천문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천문학 강좌를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머리가 정말 좋아서 학업 성적도 아주 우수했고 고등학교도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로버트는 완전히 엄친아 그 자체였어요. 외국어도 막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했고요. 스포츠에도 재능이 있어서 학교 스포츠팀에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스키, 요리, 경비행기 조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보였죠. 얼굴도 잘생겼지, 공부도 잘하지, 다재다능하지. 로버트는 본인 스스로도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버트의 아버지도 의사였는데요.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알바니 의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이렇게 의과대학에 딱 들어갈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일단 대단한 거죠. 그는 8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단 5년 만에 마쳤고요. 이때 평소 관심을 가졌었던 경비행기 조종 자격도 함께 취득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는 의사로서 우주비행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에 지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과 분야도 추가로 공부를 해요. 자, 여기까지. 뭐 남들 인생 2배로 산 것처럼 성과를 내면서 잘 달려왔죠. 그런데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 실패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2차례에 걸쳐서 나사에 지원을 했는데 2번 다 탈락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건 모두 이루어왔던 그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가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 이상형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쁘고 똑똑하고 재미있는 여자가 좋아. 근데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그런 여성을 한 명 로버트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누군지 예상 가능하시죠? 네, 바로 게일이었습니다. 언젠가 꼭 만날 운명이었던 것처럼 이 로버트와 게일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로버트는 게일을 자신이 직접 조종하는 경비행기에 태워주면서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냥 좋은 차에 태워서 멋진 드라이브만 해도 되게 특별하다라고 느낄 판인데 이거는 비행기를 태워버리니까 스케일이 완전 다르죠. 주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로맨스가 매직, 마법 같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생활 방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게일은 대학을 중퇴한 뒤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꿈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살아왔어요. 반면에 로버트는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 목표에 따라 딱딱 의대도 졸업하고 또 의료 우주비행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살아왔죠. 게일은 집에 있는 것보다는 클럽을 다니거나 밖에서 노는 걸 즐겼고요. 로버트는 경비행기 조종하는 것만 제외하면 그냥 주로 집에서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게 딱 맞지는 않았지만 로버트는 예쁘고 또 자신과는 다른 스타일의 게일을 정말 사랑했고 결국 그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게일 또한 친구들에게는 로버트의 어떤 보수적인 성격이라든가 성생활이 자기랑 잘 맞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면서도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엄마로부터 누누이 의사랑 결혼해야 된다, 의사랑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을 들어왔고 또 그런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았어요. 게일의 엄마 실비아는 우리 딸이 이제서야 방황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의사에게 시집을 가는 꿈을 이뤘구나 하면서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로버트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한 뒤에 피곤한 상태로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집에만 있었던 게일은 남편이 돌아오면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삶을 즐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로버트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어 했죠. 게일은 이 남편이 자기한테는 관심조차 없고 오히려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사실 게일은 의사 아내로서 약간 윤택한 생활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도 쓰질 못해요. 게일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점점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갑니다. 1983년 1월, 로버트의 부모는 아들 부부에게 맨해튼의 중심가에 새 아파트를 마련해줬어요. 그리고 로버트의 권유로 게일은 학교로 돌아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다시 공부도 시작하고 하니까 게일도 이제 다시 자신의 삶에 좀 만족하는 듯 했어요. 그에 따라 부부 사이도 잠시 회복된 듯 보였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쁜 일상 속에서 더욱 서로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했어요. 각자 수업과 일이 없는 일요일, 두 사람이 함께 집에 있을 때면 항상 격렬한 부부싸움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웃들이 이 집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면 아, 오늘이 일요일이구나 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게 이 부부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로버트는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했고요. 심지어는 종종 칼을 들고 위협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럴수록 게일은 오히려 로버트가 극도로 싫어하는 담배를 일부러 집안에서 피우면서 그런 남편을 비웃었습니다. 게일은 점점 비뚤어졌고 예전에 방황하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남자들도 막 만나고 다니는데 심지어 로버트가 병원에서 일하는 낮 시간대에 그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기가 바람 피우는 걸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곤 했어요. 하루는 게일이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로버트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화가 난 로버트는 흡연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담배 끊으라고, 담배 끄라고 막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게일 또한 자신이 싫어하는 로버트의 단점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폭발한 로버트는 자신도 모르게 예전에 배웠던 유도의 목 조르기를 게일에게 시도했고 게일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다행히도 게일은 잠시 후에 무사히 깨어났고 로버트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말싸움뿐만 아니라 몸싸움과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일이 나중에 언니와 친구들에게 이 일을 말하자 그들은 게일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하지만 1980년대 초만 해도 가정폭력이라는 게 지금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시일이 좀 지난 일이어서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다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로버트는 정신상담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후 로버트를 상담한 박사는 이 로버트의 정신 상태가 아주 불안정하고 폭력적이라면서 아내 게일에게 남편분하고 떨어져 있으세요 라고 경고를 합니다. 또 다른 정신과 의사도 로버트가 아내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폭력성이 아주 위험한 단계라면서 게일한테 로버트하고 이혼을 하든지 어쨌거나 두 분이 헤어지시라 라고 강력하게 조언을 했어요. 사실 이런 그의 모습은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드러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게일의 언니랑 게일이랑 게일의 남자친구인 로버트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스시를 파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로버트가 자기 여자친구인 게일의 입에다가 스시를 막 쑤셔 넣더니 이제 이 게일의 언니한테도 똑같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놈의 행동이냐고요. 내 여자친구의 언니 혹은 여동생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로버트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던 겁니다. 또 한 번은 로버트가 게일이 키우던 고양이를 화장실 변기에다 넣고 익사시키려고 했던 적도 있다고 해요. 확실히 이상한 놈이죠. 정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일은 로버트하고 결국 결혼을 했죠. 당시에 걱정을 하던 언니에게 게일은 이렇게 말했대요. 나 똑똑하고 사랑 넘치는 여자잖아. 내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할 거야. 하지만 솔직히 일단 게일도 그렇게 아주 정신이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위태로워 보이던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게일은 이제는 상담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아내로 좋은 집에 학비까지 지원받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혼을 주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일은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자친구들 중에 한 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 남자가 말하길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마치 자신과 게일이 바람 피우는 걸 아는 듯이 경고를 했다면서 게일에게 네 남편 조심해 라고 전했습니다. 게일은 이후 걱정스러운 듯 한 친구에게 나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 피우는 거 로버트가 알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했고 그 친구 역시 야 빨리 로버트하고 그냥 헤어져 라고 권했죠. 정말 로버트가 게일의 행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인지 정말 부부싸움 중에 로버트의 폭력성은 더욱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러던 중에 제가 이야기 맨 앞에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게일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조마조마했던 상황 중에 게일이 사라지자 게일의 가족과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아내를 찾지도 신고하지도 않고 있는 로버트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로버트는 며칠 후 경찰에다가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면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도 바로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게일의 가족들은 이 부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아서 자주 싸움을 했었는데 로버트가 폭력을 많이 행사했었다면서 이건 절대로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이다라고 경찰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찰도 로버트를 수상하게 여기고 주변 탐문을 실시하면서 게일의 행적을 조사해 나갔어요. 하지만 게일은 정말 감쪽같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렸고 그녀의 실종과 관련한 그 어떠한 단서나 목격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로버트가 만약에 아내를 살해했다면 집 안에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색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집안에서도 살인과 연관된 그 어떤 혈흔이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로버트는 아내가 가출한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는 듯 게일의 물건도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면서 로버트는 다른 여자들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집에 여자들을 불러들여서 즐기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로버트가 평소 취미로 경비행기를 자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그가 비행기를 대여하는 뉴저지 공항의 비행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로버트가 비행 일자를 7월 7일에서 7월 8일로 조작해 놓은 사실을 찾아냈어요. 경찰은 로버트가 아내를 살해한 후 혹시 경비행기에 실어서 하늘에서 바다로 그냥 냅다 던져버린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추측과 이론일 뿐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신이나 그 외에 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89년 5월, 뉴저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몸통이 발견됐어요. 자,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는 걸까요? 엑스레이 분석 결과 게일의 신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게일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공식적으로 실종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됐어요. 게일의 가족들도 이제 최소한 장례를 치를 수라도 있는 시신이 생겼다면서 좀 안도했죠. 이에 따라 사건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가 됐지만 시신 일부만 발견됐을 뿐이지 또 별다른 수사의 진척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1990년 로버트는 뉴욕을 떠나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해서 성형외과를 개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리치료사인 스테파니 영블러드 박사와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발병한 그놈의 폭력성 때문에 그는 얼마 못 가서 이 스테파니와는 헤어졌어요. 5년 후인 1995년 로버트는 산부인과 의사 자넷과 결혼을 하고요. 다시 노스다코타로 이주해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죠? 그리고 3년 후인 1998년에는 그렇게도 원하던 딸을 낳아서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듯 했어요. 노스다코타에서는 아무도 로버트의 과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무슨 축제에서 호랑이한테 물린 소년의 목숨을 구해줘서 지역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라진 아내를 뒤로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로버트. 그런데 이 당시 게일의 사건을 수사했었던 담당 수사관 로젠츠와그는 은퇴를 얼마 앞두고 1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건 파일 박스를 열고 한층 발전한 DNA 기술에 기대를 걸면서 1989년에 발견됐었던 그 게일의 몸을 다시 분석 의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희망적인 놀라움일까요? 절망적인 놀라움일까요? 사실 그때 발견됐던 그 몸통, 변사자의 시체는 게일이 아니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가 비슷했던 다른 변사자의 시신이었어요. 너무 실망한 이 수사관은 이대로 사건을 그냥 덮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사건에 매달려 보기로 해요. 일단 로버트가 사귀었던 다른 여성들로부터 작은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을 재탐문하는데요. 게일이 실종되고 가장 먼저 로버트와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는 그와 라스베가스 인도 레스토랑에서 가졌던 첫 데이트에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애써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남자는 매력적이고 부유한 성형외과 의사였으니까. 요리도 잘하고 5개 국어를 구사하면서 비행기도 조종했으니까. 당시 이혼 후에 싱글맘이었었던 이 여성은 그저 로버트가 자신의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이 여성은 본인이 이전에 결혼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로버트의 과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요. 근데 뭔가 우물쭈물 말하기를 좀 주저하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농담으로 뭐 왜요? 전 아내를 죽이기라도 하셨어요? 하고 물었는데 갑자기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하고 캐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굉장히 좀 깨림칙하고 위험한 신호죠. 그녀는 또 로버트가 전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확인하러 오시라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가는 걸 계속 꺼려 하더니 끝끝내 가지 않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농담으로 경비행기에서 게일을 던져버렸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가 별다른 부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로버트가 의심스럽다고 진술했어요. 또 앞에서 언급했었던 한때 로버트하고 진지한 만남을 가졌던 그 영 블러드 박사 스테파니 있죠. 그녀 또한 로버트가 여러 번 심한 폭력 성향을 드러내서 상담을 받았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진술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때도 역시 의사가 그의 심리 상태나 폭력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해요. 이 스테파니 박사였던 이 여성은 얘기를 듣고 그하고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현명하죠? 그러니까 로버트를 제대로 진단한 전문가들은 모두 그와 만나고 있던 여자들에게 도망치라라고 경고를 한 셈입니다. 경찰은 비록 시신은 없지만 그동안 수집했었던 정황 증거와 증언들을 모아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14년 후인 1999년 12월 로버트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의 사건은 여성 친화적인 판사 레슬리 크로커 스나이더에게 배당이 됐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야기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진실까지 제가 쭉 정리해서 들려드릴게요.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로 로버트가 과거에 아내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었던 사건 보고서, 부부싸움을 목격했었던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폭력과 관련한 상담 결과와 그에 따른 의사의 증언, 거기에 전 여자친구들의 증언 및 그가 7월 7일 경비행기를 운행했었던 조작 기록까지 제출을 합니다. 특히 검찰은 그가 비행을 하면서 동시에 시신을 밖으로 던질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이를 재현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배심원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어요. 판사는 로버트를 이미 유죄로 인정한 것 같았고 검사에게 유리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변호인은 이에 맞서 게일의 우울증과 마약 복용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했었던 게일이 스스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특히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검찰 측이 제시하는 간접 증거들은 로버트의 범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한다며 로버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게일이 실종된 지 며칠 후 베이글 가게에서 그녀를 봤다고 주장하는 증인까지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이 증인이 묘사한 게일의 인상착의를 딱 듣기만 해도 실제 게일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자, 시신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재판.
배심원과 판사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심리가 끝나고 놀랍게도 배심원단은 시신과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로버트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배심원단은 로버트가 비행 일자를 7월 8일로 조작하려 했던 증거와 혼자서 비행기를 운행하며 시신 투척이 가능한 재현 영상을 보고 그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재판부는 로버트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19년 후인 2020년, 그는 가석방 신청 면담 과정에서 위원이 진실을 묻자 마침내 그날의 일을 털어놓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로버트에 따르면 1985년 7월 6일에 게일이 이혼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수입의 반을 위자료로 달라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안을 거부하면 이혼 소송을 할 것이고 상담을 했던 정신과 의사가 로버트의 폭력성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것이다 라고 압박을 했답니다. 또한 게일은 로버트와 그의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 있다면서 이 두 사람의 의사 경력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고까지 협박을 했어요. 여기에 게일은 자신이 바람을 피운 그 남자들과 로버트의 잠자리를 막 비교하면서 비웃기까지 했어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로버트는 게일을 목 졸라 살해하고 그녀를 비행기에 싣고 나갑니다. 그날 그는 뉴저지주 식스카운티에서 세스나 172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2시간 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아내의 토막난 시신을 하늘에서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로버트의 자백 내용인데요. 놀랍게도 이전에 검찰이 추정하면서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했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허황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진실이었던 거죠. 마침내 모두가 의심했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35년 만에 사실로 밝혀지던 순간이었습니다. 20년 종신형을 받고 나서 로버트는 항소를 했었지만 2002년 뉴욕주 대법원 항소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어요. 아직도 찾지 못한 게일의 시신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진실은 밝혀졌네요.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채팅창 뾰로롱.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열받는 끔찍한 얘기들이었죠. 미친 놈이죠? 비행기에서 무슨 상상력인 거야? 농담으로 비행기에서 아내 시신 떨어뜨렸냐 물어보신 분 사실 알고 얼마나 무서웠을지 덜덜덜덜. 그쵸? 너무 물론 그 어떤 맥락이나 분위기를 제가 모르긴 하지만 그 농담을 한 여자도 무슨 맥락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내를 죽이기라도 하셨나요? 그런 농담을 누가 좀 그랬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이네요. 이거 진짜 기상천외하다는 말밖에 돈 많고 공부 잘한다고 우쭈쭈 하는 건 위험해.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는 그런 삶 같았겠어요. 똑똑하지, 잘생겼지, 운동도 잘하지, 막 모든 다재다능 요리도 잘하고 막 다 잘했다고 하니까 20년 받아서도 답답하네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니까요.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종신형을 받든 심지어 사형을 받든 뭔 상관이래요? 이거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미 죽었거나 삶이 완전히 다 망가져버렸거나 하는데 범인이 죽든 뭐 하든 보상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진짜 그냥 자연재해처럼 재앙인 것 같아, 재앙. 그 애는 또 자라서 얼마나 트라우마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인간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진짜 너무너무 많은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였으면 무죄, 시신도 없고 증거도 부족하고 최근엔 시신이 없어도 몇몇 사건은 인정되긴 했지만요. 시네마 천국님 끔찍하네요. 민트멈님 좀 어색하긴 했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이상했죠. 신고도 빨리빨리 안 하고 아내가 없어졌는데 돌아올 거예요 하면서 그냥 물건도 그대로 두고 정리도 안 하고. 근데 피해자를 욕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게일도 아주 좋은 아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이런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는 여러분 아시죠? 물론 이거는 이 남편 로버트의 증언이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할 얘기가 따로 있고 안 할 얘기가 따로 있지. 뭐 자기 바람핀 남자들하고 뭐 그런 지저분한 잠자리 비교하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뭐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들으면서 제가 다 창피한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좀 그렇다 싶었어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게일도 좋은 아내가 아니었고 로버트도 좋은 남편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사람 죽이는 건 미친놈이죠. 몇 년도 사건인가요? 1985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데 중간에요.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이 범인놈의 새끼가. 비행기록 수정한 것도 너무 짜쳐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진짜. 7월 7일, 7월 8일로. 오늘 여러분 되게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제가 채팅창 없애는 거를 알아낸 날이거든요. 같이 좀 축하 좀 해주세요. 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는. 무거워.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롤롤롤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안녕.